안녕하십니까. 서민과 뉴스TV의 홍영표입니다. 저는 전직 기업인 출신이므로 현 더불어민주당의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오늘의 뉴스, 서민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뉴스를 바라보는 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서민과 뉴스TV,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한 신문의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못 피한 검찰의 공개 소환, 정경심이 없앴다. 전직 대통령도 못 피한 검찰의 공개 소환, 정경심이 없애버렸다. 검찰은 조국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씨를 비공개 소환한 데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자 앞으로 모든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국 장관 역시 비공개로 조사받을 것입니다. 검찰이 소환되는 사람을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는 악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인격살인에 가까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유죄 확정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조국부터라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5명의 전 대통령과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국정원장 수명, 전 장관들 여러 명, 전 장군 여러 명, 같은 고위공직자들을 거의 예외 없이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 국가에 헌신한 장군에겐 구속도 되기 전에 수갑까지 채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폭력적인 검찰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잘했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이 책임자로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공직자들의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뒤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조국 장관이 수사를 받게 되자 2차례에 걸쳐 인권수사를 특별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조국 아내에 대한 공개 소환 방침을 뒤집고 그것도 공휴일에 몰래 불러서 특혜를 주고선 앞으로 공개 소환은 없다라고 합니다. 인권도 내로남불입니다.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조국 장관의 파렴치한 행태는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더니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본인과 아내, 동생, 조카가 총장 표창장 위조, 조국 펀드, 웅동학원 소송 등의 증거 인멸 혐의를 수사받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아내는 당초 10월 3일과 10월 4일 이틀간 조사받기로 했으나 첫날은 조서에 서명도 않고 몇 시간 만에 일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아예 병원에 입원해버렸습니다. 압수수색 때 119에 실려갈 뻔 했다더니 그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농락하는 이들이 검찰 인권수사의 첫 수혜자라고 하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 일반 양식을 가진 서민의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도 없애지 못한 검찰 공개 소환, 포토라인에 서서 물론 망신 주기도 일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사인 고위공직자 또 그에 준하는 대기업 총수들에 관련된 또는 사회 저명 인사와 관련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들이 피의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또한 그 피의자들은 검찰에 출두할 때 공개적으로 출두하여 포토라인에 서서 최소한 자기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두 말은 지난 40, 50년간 여러분들이 많이 포토라인에 서서 했던 피의자 또는 피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재벌기업, 사회 저명인사 등등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들에게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특혜입니다. 자기 변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거두절미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왜 조국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한 자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 정의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압력을 넣어서 공개 소환을 전면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가족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도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하던 조국 장관의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든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시의 발언은 또 다 어디로 갔습니까? 왜 조국 장관의 일가의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까지 검찰 인권 운운 해야 합니까? 우리 일반 서민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부를 개혁 세력이라고 지지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적폐청산을 해야 될 주체가 아니라 적폐청산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파렴치한 사기 범죄를, 탈법, 위법, 편법의 범죄를 수십 건이나 저지르고 있는 조국과 그의 일가, 그들이 왜 전직 대통령마저 하지 않았던 비공개 소환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서민들의 분노는 지금 극에 달해 있습니다.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서 그 분노의 시작이, 그 분노의 불길이 드디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자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이 정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중국의 공안제도를 뺏긴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검찰개혁을 따라가야 합니까? 왜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제도를 따라가지 않고 경찰력을 강화해서 백성들을 더 감시하고 통제하고 인권이 더 유린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검찰개혁을 왜 찬성해야 합니까?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일반 서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고자 하는 검찰의 개혁 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개혁이라도 국민의 동참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동참이 없는 그러한 개혁,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현 정부를 위한 개혁입니까? 좌파들을 위한 개혁입니까? 아니면 북한을 위한 개혁입니까? 사회주의자 법무부 장관이 있는 그것을 임명한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 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사회주의로 가는 현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친북, 종북 세력인 현재 집권 여당 좌파 586의 위선과 그 민낯을 다 보아온 마당에 더 이상 그 세력들에게 정권을 계속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년 총선에 좌파 진보 586 세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모든 서민들은 10월 3일 제1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10월 9일 제2차 집회, 그 다음 주에 제3차 집회, 그런 집회들을 계속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가 사회주의화, 전체주의화, 공산주의화 되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와 서민 입장에서 바라본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